스페인 조종사 한국 전격 방문, 미 당혹. 스페인 정부 KF-21 결정했다. 특이한 활공 후 스텔스 실전 비행 성공. 현재 항공우주공학 및 방위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보라매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KF-21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KF-21 사업은 국산 전투기 개발의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하며 기술력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 의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최첨단 항공기의 복잡성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한국과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수년간의 연구, 개발, 혁신의 정점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항공전자공학, 첨단 스텔스 기능, 탁월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이 차세대 전투기는 글로벌 국방 분야의 새로운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KF-21은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서 향상된 상황 인식과 작전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모듈식 설계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원활한 업그레이드와 적응을 촉진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관련성을 보장합니다. KF-21은 기술력을 넘어 한국의 국방 태세와 지역 안정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와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KF-21의 배치는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더욱이 KF-21의 자체 개발은 한국이 해외 방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방 조달 및 생산에 있어 더 큰 자급자족과 주권을 육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F-21의 세계무대 등장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기존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경쟁력 있는 성능 지표와 비용 효율성을 갖춘 KF-21은 공군을 현대화하려는 국가의 매력적인 옵션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벤처를 통해 KF-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세계 무대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예측, 자주 국방 의지가 구현된 대한민국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KF-21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도 높여줍니다. 전례 없는 성능과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KF-21은 안보, 안정, 번영을 향한 한국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는 24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에서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에어쇼로 경년 개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선보이는 2024 사천 에어쇼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사천 에어쇼는 공군, 경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가 공동 주최하며 9개 분야, 8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에어쇼, 체험비행, 항공청소년의 날, 항공대회, VR, AR 체험교육을 비롯해 산학연관 학술회의, 우주항공방위산업 수출상담회, 우주항공산업 전시관이 마련돼 눈과 귀, 배움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국 공군 항공기 70여 대와 항공 관련 대학, 호주 폴베넷 에어쇼팀 등 민간 항공기 30여 대가 참가한다. 항공 무장 장비는 32종으로 역대 최다 품목이 전시된다. 공군 특수임무 요원들이 고도 2100m 상공에서 연막, 레인보우, 오색천을 펼치며 뛰어내린 후 지정된 지점에 착지하는 고난도 고공강화 시범에 이어 적지에서 아군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상황을 구성한 탐색구조 시범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사천 에어쇼에서 선보인다. 체험교육조는 에어돔 영상관 체험, 실감 영상 모의 사격,
드론 체험 등 4차 산업 콘텐츠가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사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제2회 사천우주항공교육축전도 연계해 사천 우주항공 테마공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맞춤형 우주항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항공 시뮬레이션 에어레이싱 대회는 실시간 순위 경주로 대회 방식을 변경하면서 조종 기체도 KF-21로 업그레이드한다. 민관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학술회의에서는 K-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 산업발전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가 특별 발표를 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수출상담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지역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이끌기 위해 사천에어쇼와 통합해 개최된다. 기업별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 지원은 24에서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 대한민국 공군 보유 주력 중 대형 수송기 뭐가 있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미 육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장이 연합국의 승리를 공언한 4대 병기 중 하나로 꼽은 것이 C-47 수송기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현대전에서 중요 전선에 많은 병력과 물자 등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공격 전투기와 폭격기보다는 수송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젠하워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수송기가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대규모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략 수송기가 있다. 무거운 화물을 최대 화물 중량까지 가득 채우고 이륙해 장거리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대량의 화물을 장거리로 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비행 속도가 필요해 대부분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다. 또 다른 하나는 덩치가 작고 화물 탑재량이 적은 전술 수송기다. 작전상 중요 전선 근처 간이활주로나 비상활주로에서 뜨고 내리거나 전선 근처에 병력과 화물을 낙하산으로 투하한다. 먼 거리를 비행하지 않아 속도가 중요치 않기에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운용하는 수송기는 크게 4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존 최강으로 꼽히는 다목적 수송기인 C-130J 슈퍼 허큘리스다. 2023년 10월에 북아프리카 수단 내 군벌 간 무력 충돌로 현지 우리 교민들을 대피 철수시킨 프라미스 작전을 비롯해 2021년 8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했을 당시 우리 정보기관을 도왔던 현지인 조력자 및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 내 공군의 C-130J 수송기를 동원했다. C-130J은 전술 수송기로 장거리 대형 수송기가 아니다. 프라미스 작전에서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해가지 못해 2차례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다. 2021년 미라클 작전 때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까지 날아갈 때 17시간 이상이 걸린 것도 중간 기항지에서 급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C-130J 1957년 실전 배치 후 현재까지 70년 가까이 운용되는 베스트셀러 수송기로 다양한 개량형이 나왔다. 최신형은 미라클 작전과 프라미스 작전에 투입됐던 C-130J-30이다. 우리 공군은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C-130J는 길이는 29.7m, 너비는 40.4m, 높이는 11.6m 크기로 탑재 중량은 31톤이다. 순항 속도는 시속 540km, 최대 항속거리는 3,800km에 달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C-130J를 군사훈련 작전은 물론 인도적 목적의 대규모 인력 수송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있다.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임무 영역을 확장하는 전력자산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은 대한민국 KCX 사업 공개 입찰을 통해
2015년 6월 30일에 유럽 에어버스 4위 A330 MRTT로 최종 결정되면서 공중급유기 도입을 확정했다.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는 유럽의 에어버스가 제작한 민수용 A330에서 200여 객기를 스페인 헤페타에서 공중급유기로 개조했다. 2018년 11월 1호기에 국내 도착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2호기, 8월 3호기, 12월 4호기가 각각 추가로 도입됐다. 총 4대로 2020년 7월부터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동체 길이는 58.80m, 날개 폭은 60.3m, 높이는 17.4m에 이른다. 최대 이륙 중량 23만 3,000kg, 최대 속도 마하 0.86, 시속 1,053km, 최대 연료 탑재 항속거리 15,320km, 최대 운항고도 41,500피트의 제원을 가졌다. 또 100톤이 넘는 연료를 싣고 공중급유 기능 외에 화물 40여 톤과 3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수송하는 게 가능하다. 환자 후송 시에는 130개의 병상을 탑재해 의무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 중 가성 비율이 가장 높은 다목적 기체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148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 안을 심의 의결해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의 대표 수송기인 C-130J가 형님격이라면 CN-235는 동생격으로 경수송기의 대표급이다. 스페인 항공기 제작업체 CASA, 현 에어버스와 인도네시아의 IPTN, 현 누산타라가 공동 개발한 쌍발 터보프롭 방식의 다목적 수송기다. C130보다는 체구가 작지만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세계 40개국이 CN-235를 도입해 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CN-235는 단거리 이착륙, STOL 쇼트 테이크 오프 앤드 랜딩 능력을 보유해 짧은 활주로와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연료효율이 좋아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수송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상고가 낮아 특별한 장비 없이도 화물적 하역이 손쉽고 구조와 내부 배열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전투부대의 인원 장비 물자를 작전지역으로 나르는 공중수송과 작전지역 내에서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하는 공수 공정작전, 야간 공중공격 및 정찰, 재해재난 시 탐색을 도와주는 조명지원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CN-235-100M과 CN-235-220M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다. CN-235-100M는 1990년대 초반에 12대를, CN-235-220M는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의 초등훈련기 KT-1과 일부 군용 차량을 수출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8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 가운데 CN-235-220M 2대는 HS-748을 대체해 VIP 수송용으로 활용 중이다. 최대 이륙 중량은 15.1톤, 순항속도는 시속 450km, 최대 항속거리는 2870km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대형 수송기 도입 2차 사업평가 결과 산바 수송기로 일컫는 브라질 엠브라에르 4위 터보팬 수송기 C390을 깜짝 선정했다. 엠브라에르사는 보잉사, 에어버스 4에 이어 캐나다의 bombardier 4와 함께 세계 3, 4위를 다투는 항공기 제작회사다. 2016년까지 7,1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수송기 3대를 구매해 운용할 계획이다. 대형 수송기란 전략 수송기의 비행 및 수송 능력, 그리고 전술 수송기의 이착륙 성능이 결합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C390 수송기는 현재 브라질 공군에선 5대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4대는 작전 비행 시간이 5,000시간이 넘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에 헝가리와 포르투갈 등이 C390 기종을 구매했다. 엠브라에르사가 제안한 KC390은 기존 C390 군용 쌍발 터보팬 전술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다. 길이는 33.43m, 높이는 11.43m, 폭는 33.94m 크기로 최대 적재 능력은 26톤에 달한다.
우리 군은 최대 30T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최대 시속 900km의 비행 능력, 7000km의 범위를 요구했다. 이외에 VIP 수송 목적인 대통령기 전용기로 쓰이는 B747에서 8I, B737-300, HS748에서 1을 각각 1대,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도입되는 수송기까지 포함하면 2029년에는 약 50대의 수송기를 도입해 운용하게 된다.